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오늘 대신 읽어드립니다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총 2권인데요. 자유심증주의라는 책과 고백 그리고 고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2권을 동시에 소개하냐면 이 책의 주제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 옹두리에서 감사하게도 먼저 연락을 주셔서 독서 리뷰를 부탁하셨어요. 심지어 원고료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원고료는 저는 거절했고, 왜냐면 저도 1인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거창한 뜻을 품은 게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 그러니까 아무도 내 책을 안 내주면 내가 낸다 이런 마음으로 만든 곳이지만, 이제 외주 작업으로 이제 간간히 출판을 하면서 출판으로 이득이 생기는 건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걸 알기에 미비한 인지도의 제가 원고료를 받는 건 좀 오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서평 같은 거 신청해서 읽고 싶은 책 같은 걸 서평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항상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뭔가 책을 공짜로 얻는다라고 하는 게 당첨되면 기분은 좋죠, 물론. 하지만 아무래도 좀 괜히 좀 그런 미묘한 양가적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독서 리뷰를 부탁받았지만 그 독서를 읽어보고 만약에 영 재미가 없었거나 이러면 사실 그냥 차라리 책값을 드리고 리뷰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책은 확실히 소개를 한번 해볼 만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원고료는 받지 않았지만 이벤트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이 고백 그리고 고발이라고 하는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심증주의, 변호사 농담을 곁들인 자유심증주의라는 책을 읽어야 좀 더 이해도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순서를 완전 거꾸로 읽었거든요. 그냥 특별한 그건 아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니까 좀 더 얇아 보이는 책을 선택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를 순서를 고백 그리고 고발 먼저 읽고 자유심증주의를 읽었다면 아마 여기서 고백 그리고 고발에서 중도 하차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냥 법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은 요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은 안천식 변호사님이 쓰셨고, 이 어떤 18년 동안 항고와 항소와 재심 신청과 대기업 건설사와 기을호라고 하는 개인의 민사소송에 대한 얘기거든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이게 아마 이 변호사님한테는 너무나도 사무친,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마음에 맺히는 심정으로 책을 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2책뿐만 아니라 비슷한 이 사건을 가지고 쓴 책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이런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풀어내려고 하신 것 같고, 우선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 앞에 변호사 유머와 함께 보는 이라고 적혀져 있는 요거 작은 제목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되게 되게 가볍고 웃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은 책을 읽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변호사 유머들을 넣어놓기도 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넣어주긴 했지만, 어, 초반에 그런 가벼운 마음이랑 중반부, 후반부로 가면서 이 책에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또 확실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이랑 뭐 일상적으로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법이긴 하지만, 법원이라든지 그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송사에 휘말릴 일은 잘 없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잘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너무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제가 경영지원부에 실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근데 경영지원부인데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라, 중소기업 중에서는 크지만 뭐 대기업처럼 완벽하게 팀의 업무가 나눠져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송사 뭐 그런 것들의 내부 담당자로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정말 팔자에도 없는 법원도 많이 가고, 뭐 증인석에도 서보고, 뭐 그렇게 경찰서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정말 이게 익숙해지니까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은 사실 일상에서 잘 할 일은 없잖아요, 저희가 보통. 그렇지만 막상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희는 저희 기준에서 상식적으로 처리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좀 편한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랬고, 제가 뭐 자주 가봤다 그래도 실제로 그런 제가 주체가 돼서 송사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내부 자료를 준비하는 담당자로서 느낀 건,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죠. 제가 막 야근하면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도 사실 뭐 이거는 송사를 할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건들도 있긴 했죠, 솔직히. 하지만 이건 확실히 뭔가 법으로 정당하게 다퉈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일들조차도 또 다르게 풀어져 가는 걸 보고 되게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 자유심증주의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 이렇게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이해가 안 갔던 것들이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게 된 거라, 저희가 뭐 송사에 휘말릴 때를 대비해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요 정도의 내용들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중반부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 뭐 뒤로 갈수록 그런 거에 대한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좀 읽으면서 정말 이 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답답함과 또 그걸 진행하고 있는 그 당사자, 이게 사건이 거의 18년 정도 된 사건에 대해서 다룬 건데, 18년 동안 민사소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정말 중간에 포기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선례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되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이 뻔한 문장이 책을 읽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희는 그저 선하게 상식적으로 살아도 특별히 문제 없지 않나?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이게 나이브한 사고인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법이나 또 변호사 이야기 같은 경우는 노잼일 줄 알았는데 변호사 유머라고 적혀 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유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거라서 그 저자분이 다 풀어서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웃음 쓴웃음 뭐 그렇게 짓게 되는데 아마 그만큼 이 변호사라고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보는 편견, 물론 어느 분야에든 나쁜 사람은 존재하고 좋은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꽤 재밌고 유용한 내용들이 되게 많고 그 변호사 유머와 함께 보는 자유심증주의는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것들과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가는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고백 그리고 고발은 좀 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진 심화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유심증주의를 읽고 나면 이 고백 그리고 고발이라고 하는 책이 너무 궁금해질 거예요. 꽤 두껍고 또 굉장히 상세한 사건 경위를 기록해서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고 약간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자 한자를 전부 다 이해해가면서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뭐 다 읽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내용들을 다 읽다 보면 저는 이 소송이 얼마나 이 안전식 변호사님한테 사무쳤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공감이 가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내 생활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아는 것이 힘이다. 뭐든지 새로운 것들을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을 그냥 모르기 때문에 맡기지 말고 알고 맡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전문적인 것들을 다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하지만 적어도 내가 기본적인 돌아가는 큰 틀 정도는 알고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계속 얘기했던 이게 그냥 줄거리인데 18년이 넘게 한 사건을 맡아서 항소와 재심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인과 그 담당 변호사 안천식 작가님이 다양한 변호사 유머와 법에 대한 지식을 실제 사건을 가지고 쓴 책인데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풀어 써져 있어도 어렵습니다. 특히 저 하지만 왜 이전에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안 되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게 이런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됐고 법은 억울한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나 선의와는 확실히 다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지만 또 억울한 일을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생긴 것 같은데 읽을수록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돼서 이 책을 다 읽자마자 바로 그 다른 책 보내주신 고백 그리고 고발을 펼치게 됩니다. 요즘엔 특히 정의란 무엇인지 법의 존재유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정말 개뿔도 모르지만 모른다고 외면하면 안 되고 알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상식과 선의는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법이라고 하는 것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주관을 하다 보니 많은 오류와 또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을 알리고 또 옳은 결정을 위해서 싸우는 이들이 있어서 또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박완서 작가님이 그 전에 에세이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래 세상이 바뀌는 건, 세상이 아직 좋은 건 막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무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늘 평범하게 우리 옆에 있는 선한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변화하고 유지가 되는 거라라는 취지의 문장을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뭉쳐서 막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서, 저도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사고방식이야, 와 얘네들이랑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밖에 나가서 또 만나면 저보다 생각이 훨씬 더 깊은 친구도 있고, 진짜 무슨 띠띠 동갑인데도 생각이 깊은 친구라서 배울 게 있는 것도 있고, 저보다 띠띠 동갑으로 연세가 많으셔도 하는 경우가 생기듯이, 정말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경험이 전부는 아니니까 더 다양하고 넓은 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책이라는 걸 읽는 거겠죠. 여행을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빠르고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고, 여행은 좀 더 몸으로 부딪히고 사람들 더 많이 만나면 또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은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을 다루고 법정, 그다음에 소송, 항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흥미롭게 보게 되고, 읽을수록 되게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가벼우면서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내용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변호사 유머와 함께 보는 자유심증주의를 추천드리고, 뭐 그렇다고 마냥 웃기거나 막 깔깔 유머집 같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난 좀 이렇게 딥하게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고,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그 증거 자료들도 막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직접 판단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깊이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백 그리고 고발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둘 다 읽어도 재밌습니다. 자, 이제 이 뭐 독서 리뷰인지 뭔지 모를 이 수다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책은 옹두리 출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판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원고료를 받을 깜냥은 아니고, 저도 이벤트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드리게 될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혹시 뭐 대부분 만년필을 보러 오신 분들이 곁다리를 또 봐주시는 거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책 중에 읽고 싶은 책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어떤 걸 읽고 싶다라고 하는 걸 적어주시면 아마 3분 정도 추첨해서 출판사에서 직접 보내드릴 텐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이 당첨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아시죠? 막 엄청 10만, 20만 되면 당첨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요런 지금 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게 그냥 뭐 추첨해서 받는 책이지만 책 내용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읽어보고 생각해 볼 주제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혹시 저의 이 리뷰인 듯 수다인 듯 애매한 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출판사에서 따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사에 사용했던 만년필과 잉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만년필은 그라폰 파버 카스텔 기로쉐 블랙 에디션 F닙입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따로 곧 리뷰에 다음 편에 올라올 건데, 굉장히 또 색다른 매력이 있는 제품이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펜과 함께 사용했던 잉크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로시주쿠
월야 제품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좀 큰 병으로 가지고 있는 잉크 중에 하나고 제가 좋아하는 블루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드렸고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한번 요럴 때 소소한 소상공인일 때 한번 참여해 보셔서 재미있는 책도 보시고 또 곧 만년필러팅이랑 독서 리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띄엄띄엄이지만 계속 꾸준히 찾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